광복절을 앞두고 연예계를 뒤흔든 배우 하영의 말 한마디로 4대 의료 집안에 대한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전면 부인하더니 기록 앞에서 숙연하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그 내막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광복절 맞이해서 이 친일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항상 그래. 이게 모든 문제가 뭐 하나 딱 터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일 문제, 일배 문제 이런 거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오랜 뿌리가 있는 문제라서.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론화되고 다듬어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럴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그냥 완벽한 문제를 갖다가 맞아. 생각이 다른 논란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예. 지금도 그 움직임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분 말고는 정리 못합니다. 이분 지금 몸이 다 으스러졌는데도 이거 내가 오늘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또 나와 계시잖아. 예. 링거 맞고 나왔습니다. 링거 맞고 아. 역사 독립군. 예, 10시부터 백이성 11시까지.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한 시간 소개. 동안. 예. 가만히 성함 좀 소개해드려야 계세요. 되니까. 아, 예. 역사 독립군 백이성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어제 좋았거든요 방송. 그래서 사람들도 야 우리가 몰랐던 일이다 예. 하면서 같이 분노했는데 예. 그 이후에 또 대한민국 언론은 예. 이거를 또 예. 논란으로 격화시키고 있어. 논란으로. 예. 아,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병원에 있어가지고 아, 네, 병원에. 제가 몰랐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작가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예. 예? 그게 무슨 소린데요? 뭐 이래 돼가지고 알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들여다봤더니 맞죠 제 말이에요. 예, 그렇죠. 거봐. 지금 누워 계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완쾌하세요. 예, 내일까지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하고 예. 우리 선생님에게 네. 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배우 하영 자필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네. 소개를 좀 뭐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중주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 증조부터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몰랐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좀 마음 깊이 새기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또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서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 의미 있는 사과였다고 뭐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유하 교수라고 있어요. 박유하 교수. 네. 박유하 교수.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자인데요. 세종대 명예교수. 세종대 불명예 세종대. 교수가 아니고 명예교수지. 예, 명예교수. 그런 말장난. 말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예. 그리고 제국의 위안부 저자이고 예.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받은 그런 교수인데 예. 이분은 그 전부터 굉장히 논란의 인물이었어요. 네네. 아주 심각한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책을 통해서. 네. 일단 그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제적 발언이 아. 독도를 불화의 남겨놓은 것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공유하자. 위안부는 이거는 매국행위 아니야? 그렇죠. 야, 저 정도면? D가 더 문제죠. 진짜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와, 그 책을 봤더니 뭐 사랑이 싹 트기도 예. 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심각합니다. 심각했어요. 말하면서 진짜 역겨운데 아, 문제 많지.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예. 그런데 이번에 하영 사태와 관련해서 이자가 한마디를 했어. 예. 그랬더니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뭐 가치 판단 없이 비판적인 시각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의 발언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 헤드라인만 잠깐 볼까요? 이 보라고. 이 사람의 말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이 사람의 발언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헤드라인으로 발언을 고스란히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박유아 이자가 페북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이게 굉장히 긴데 몇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친일 강박증. 갑자기 친일 연루 비난을 받고 있는 여배우의 증조부가 가졌던 조선의 첫 번째 양의라는 타이틀은 그가 조선의 문명화, 근대화를 상징하는 인물임을 말한다. 심지어 대한제국 1호 국비 유학생이었다니 그는 대한제국이 만든 인재이기도 했다. 일제치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리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교육부터 활동까지 구조적으로 친일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 모든 이들을 부정한다면 일제시대 내내 인재를 키우지 말아야 했다는 얘기가 된다. 순결 강박이 이 모든 걸 만든다. 컴플렉스든 강박증이든 피해망상이든 치유하려면 오욕을 내 것으로 끌어안는 태도부터 필요하다. 와, 피해망상이야. 진짜 우리를 피해망상으로 야. 규정을 아, 지은 이건 진짜 너무 힘드네요. 저 진짜 좀 힘들거든요. 예. 저도 힘듭니다. 저거를 보는 순간에 예. 제가 작가님한테 소개를 받고 저거를 어제 보면서 네. 병실에서 옆 환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숨을 제가 헐떡거리냐. 흥분을 했습니다. 흥분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또. 혈압을 3번이나 쟀어요. 안 돼요. 너무 높아가지고 아유, 진짜 맥박도 심하셔야죠. 너무 뛰고 막 예. 그래가지고 어제 유튜브 댓글을 제가 그 어제 방송의 댓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백이성 씨처럼 저렇게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몸이 안 아플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은 예, 몸으로 예. 공부합니다. 몸이 안 몸으로. 아플 수가 없다. 그건 맞아.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 이제 그 간호사님이 저에게 몸을 좀 생각하시라고. 그건 맞습니다.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네. 예, 근데 막 새벽 2시까지 또 잠을 못 자고 아이고. 병실에서 계속 막 보면서 분노에 차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 어제 네. 제가 우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왜 이 사람이 친일 인명사전에서 빠졌냐 했을 때 답을 뭐라고 했냐. 문화인들은 하도 그 반발이 심해가지고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전문가들, 예. 전문직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내가 책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인식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더라고. 예. 그 바로 그 인식이. 예. 그렇습니까? 예. 어디 들어가 있는? 박유아 여기. 예. 이게 그렇죠. 예. 화내지 마. 아니 왜 화를 내지? 혈압도 정신 올라가게. 차리셔야죠. 이게 지금 그럼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요. 예. 그래 제가 그 인식 자체 그러니까 저기 박유아 씨의 글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읽다가 웃은 이유가 네. 구조적으로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역시 박유아다. 내가 속으로 구조적으로.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그 오욕도 끌어안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거 역시 박유아입니다. 박유아는 항상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가운데를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가야 예.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가운데로 오는 예. 거라고 같이 얘기하면 내가 그나마 들을 만하다고 봐. 아니 뭐 가해자도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얘기는 안 피해자도 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중근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화해를 하는 것도 가운데 지점에서 화해를 해야 돼. 가운데 지점이 어디냐? 그거는 자네 같은 역사학도들이 공부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를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이걸 썼거든요. 구조주의. 그리고 제국의 위안부도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희생양이 아니고 식민지라고 하는 사회 구조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배상해주고 그걸 치워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식민지 민중이 있으면 그거를 다스리는 식민지 권력이 이거를 강하게 다스려서 끌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 야
우리가 식민지야. 그럼 너희는 이제 피식민지야. 그러면 피식민지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식민지가 네 이라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박유화 교수의 한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요 대학교의 학풍입니다. 이 사람이 개요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이렇거든요. 예. 아니 석박사. 예. 그래야 뭐 하여간에 이거 내가 참 보면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요. 이제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됐으니까 더 못 벗어나겠지. 예. 자 그런데 예. 요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불쇼에도 이제 출연을 자주 했었고 그리고 대중들과 아주 친근한 관계인 심용환 소장. 네. 이분이 이제 안상호, 그러니까 증조부, 네네. 증조부를 이 친일로 바로 낙인 찍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예.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분은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분인데 이분이 페북에다 글을 남겼는데 그거 뭐 일부분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종 독살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대중이 많기 때문에 이미 증조부는 독살의 주체가 되었고 어떤 학자의 발언 하나를 두고 언론이 역사학계라고 단정 지음으로 이제 그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냥 방송 나왔다가 의사집안 자랑해서 괘씸죄로 걸린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말이 진실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쉽게 누군가를 친일파라고 단정해버리며 과거사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친일파가 될 것이고 결국 친일 부역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비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분이 저 글쓰기 바로 직전 페이스북이 저를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네. 저의 이 책을 비판하는 거였어요. 진보를 위한 현대사 수업을 매불쇼가 나온 스타가 뭐 그 하는 거라고 자기가 봤더니 이 책 개판이더라 이러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살골을 차버리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책골로 보시는 거군요. 저는 자책골로 봐요. 이게 저 보세요. 이 뭐냐면은 이 문제를 의사 집안 자랑해가지고 괘씸죄로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나는 저거는 안 썼으면 좋았을 뻔했어. 아니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안 썼으면 좋았을 뻔했어. 진짜. 아니 그러면 내가 최초로 커뮤니티에다 올린 사람인데 내가 상대방이 의사 집안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안에도 의사가 5명입니다. 그 자랑하지 마시고. 네. 나는 저거는 진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는 있어요. 저거는 안 쓰는 게 좋았을 뻔했다고. 아니 집안마다 의사 1명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는 환자만 5입니다. 아니 그 중에 혹시 최욱 씨도 들어가십니까? 네, 환자만 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정치 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저도 심각한 환자입니다. 네, 자, 예. 그래서 하여간에 저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친일파로 규정하기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규정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승만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양민 학살을 당했던 약 35만 명의 사람은 그런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 어마어마하죠. 6.25 전쟁 때 그리고 48년 이후에 제주도에서 여수 순천에서 모두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양민 학살을 당했던 35만 명의 사람들은 35만 명의 사람들은 그런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너무 많은. 친일파도 그만큼 숫자가 많다고요. 친일파라고 진성 친일파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4만 명밖에 안 되겠지만 그 4만 명의 기생애가 먹고 살던 사람, 어쩔 수 없이 친일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 6.25 당시에 빨갱이로 몰려서 양민학살 당했던 사람들은 무려 밥 한 번 해줬다고. 뭐 협박에 못 이겨서 밥 한 번 해주고 빨래 한 번 해줬다고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신원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라고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친일파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황당한 그 논리 파헤쳐 보시죠.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이제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진짜? 의사라고. 역사인데 그건 거의. 멋있다. 언니분께서도 언니도 의사라고 어떤 일 하셔? 했어. 언니는 내과. 아 진짜? 그게 약간 또 언니분께서도 좀 가족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영향 받아서 또 하신 게 있는 그랬던 것 거지. 같아. 그치. 자, 손 변호사님, 네. 이 4대째 가족들이 의사를 하고 있다 이걸 좀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는 과도하게 자랑을 하면 오히려 좀 역풍을 맞기도 하는데 심지어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이런 내용이라면 더더욱 역풍이 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우리나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4대째 뭘 했다, 뭐 5대째 뭘 했다.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럼 그 당시에는 일제에 협력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제에 저항했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몰랐냐?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로 이름을 알린 배우 하영. 최근 신작 홍보를 위한 인터뷰에서 4대째 이어진 의사 집안의 내력을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알고 있었냐? 아니면 듣기 싫은 거냐? 모른 척 한 거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도 지금 확인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실 무근이다 그랬는데 증조부가 하영 씨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고요. 안상호는 서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왔고 1919년에 귀국해가지고 고종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이 안상호 1916년 대정 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1916년에 조직된 친일 단체입니다. 일제의 일선융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묶는, 하나로 융화하는 그런 정책의 앞장선 친일 단체인데 이게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그런 모임이죠. 여기에 이완용 을 비롯한 조선의 귀족들과 대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좀 반성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안상호는 또 친일 인명사전에는 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대정 친목회 이완용이 고문을 맡고 있던 그런 단체였는데 거기서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 그런데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나왔어요, 오늘. 네, 우선 이 안상호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식 생활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내선일체 사상을 선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안상호가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도 조선 옷은 한 벌도 입지 않고 음식도 매운 건 조금도 못 먹는다. 또 자녀들이 집에서 일본어만 사용하고 조선말은 전혀 하지 못한다. 완전한 일본인 가정에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이완용을 치료한 의료진 명단에도 안상호가 포함이 됐는데 이완용이 완쾌할 때까지 매일 찾아와서 진료를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안상호 전이 송덕비가 친일시설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이 송덕비는 안상호 소유 토지의 소작인들이 세운 건데 경기도가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하기 위해서 역사 전문가팀을 꾸려 직접 분류를 했던 거예요. 안내판까지 설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의료인이라면 의사라면 다친 사람이 누구든 살려야 할 그런 의사의 덕목입니다만 하필 이완용이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하영 씨의 아버지가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영 씨 아버지가 조부 얘기를 아버지 하영 씨 조부죠. 조부가 소록도 병원 재직할 때 그때 태어났다고 하고 소록도에는 이제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조부도 한센병 환자들 인권 침해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조부 안상호 관련해서 이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의친왕을 보필했기 때문에 친일 논란에 연루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의친왕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의친왕이 사실은
항일운동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또 친하고 가까우니까 친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부의 과거사를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역사를 좀 다시 공부해서 배워가면서 후손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라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이 뭐 연좌제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최영진 평론가님. 그러니까 본인의 조상이 증조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했다면 요즘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봤었고 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게 텐데. 있었다면 굳이 본인 입으로 그럼요. 얘기할 것도 없었는데. 예. 검색만 해도 알 텐데 사실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행적들이 좀 밝혀지다 보니까 이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도 환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또 떠올랐어요. 실제 재산 환수 문제와 연결되려면 안상호가 법률상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되고 일제 강점 기중 취득한 특정 재산이 확인되며 그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과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가 추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는 12월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가 부활을 합니다. 안상호를 새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 그리고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뭐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배우 하영 씨의 잘못이 아닌 만큼 뭐 별개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만 이 대중의 정서를 읽고 그 호감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서 최소 이번 논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안의 부와 명예에 대물림을 이 자부심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 뿌리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찾아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또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뭐 기회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배우 이지아 씨 같은 경우도 조부가 김순흥이라고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인데 조부의 친일 행적을 밝히고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해 서울에서 개원했다는 구체적인 단서에 온라인에서는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라는 추정이 나왔고 친일 행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소속사는 증조부가 안상호인 것은 맞지만 친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 기록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1918년 12월 10일자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입니다. 서양 의술을 수입해 성공한 안상호가 일선동체의 가정을 만드는데도 제일 먼저 성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묶으려 했던 일제의 선전 논리가 담긴 표현입니다.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활동했던 대정친목회 역시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력했던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됩니다. 다만 안상호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SNS에는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소속사는 입장을 번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고 성급하게 답변해 혼란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조상의 행적을 후손에게 책임지을 순 없지만 자랑스럽게 꺼낸 가족사로 100여 년 전 기록까지 검증받게 된 상황. 광복절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성급한 해명까지 더해지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된 과거 발언으로 친일파 청산을 위한 파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